킹덤4도 되게 재밌게 봤고, 신칸센 대폭파도 괜찮았고, 일본 영화 요즘 좀 괜찮은 듯? 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 이런 영화가 딱 나와주네요. 그렇지, 이게 일본 영화지. 특히 실사 망치기는 일본이 원조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6월 13일 넷플릭스 공개 일본 영화 이라는 세포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아니고요. 이 영화는 2024년 12월에 일본에서 극장 개봉을 했습니다. 흥행이 초대박이 났어요. 무려 60억엔. 일본 극장에서 이 정도 흥행 성적이면 애니메이션 제외하고 실사 영화 중에서는 연간 탑3 안에 들만한 성적이거든요. 영화의 재미나 완성도와 무관하게 이 정도 대박이 날만한 영화이긴 해요. 원작 만화와 애니가 또 워낙 유명하고 작품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컨셉인데 블록버스터처럼 스케일도 크고 볼거리가 넘쳐나는 대작, 그리고 티켓 파워가 매우 높은 유명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했고요. 뭐 그중 한 명은 최근에 불륜 논란으로 날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날아가기 전까지는 일본 최고의 여배우였고, 불륜 논란 터진 게 2025년 4월이었기 때문에 2024년 12월에 개봉한 이 영화의 흥행에는 당연히 아무런 영향도 없었죠. 아무튼 일본에서는 초대박이 난 영화, 하지만 한국은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스트리밍으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본 영화가 극장에 잘 개봉을 안 하네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극장 개봉을 기다리는 일본 영화들이 몇 편 있거든요. 일단 우케츠 원작의 이상한 집 실사 영화, 이 영화도 일본에서 흥행 초대박 났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한국에서 극장 개봉은 안 할 것 같고 VOD나 OTT로 풀리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에서 개봉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리고 최애의 아이 파이널 액트, 최애의 아이 실사판이 드라마로 나왔는데 마지막 파트만 극장판 영화로 만들어서 개봉했거든요. 저는 드라마는 다 보고 유튜브에 리뷰도 올렸습니다. 이제 영화만 보면 되는데 아직 국내 개봉 소식은 없네요. 그리고 도이 노부히로 감독의 짝사랑 세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3명의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히로세 스즈, 스기사키 하나, 키와라 카야. 캐스팅 진짜 미쳤죠. 거기에 각본은 사카모토 유지. 이 영화는 진짜 무조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언제 개봉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극장가의 한국 영화 개봉 편수도 계속 줄어드는데 수입 영화의 개봉도 점점 줄어들면서 극장이 진짜 망해가는 게 계속 체감이 됩니다. 큰일이네요 정말. 그래도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개봉하겠죠. 일본에서는 7월에 개봉하고 한국에서는 8월에 개봉하는 거 확정이라고 이미 발표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 극장가 상황이 계속 어려우면 뭔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아무튼 일본에서 흥행 초대박이 난 이라는 세포, 결국 한국에서는 극장에서 못 보고 넷플릭스 스트리밍으로 보게 되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극장이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본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60억엔이라는 흥행 초대박이 난 영화인데 흥행 결과와 작품의 완성도는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다. 뭐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영화판에서 너무 흔하게 있는 일이고, 최근에 헐리우드 영화 마인크래프트 무비도 완성도가 참 별로였는데 흥행은 진짜 초대박, 월드와이드 9억 불을 넘겼죠. 이 영화 아직 상영하는 나라가 있나? 10억 불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9억 불 돌파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성적입니다. 반면 평이 굉장히 좋았던 마블의 썬더볼츠는 흥행이 폭망입니다. 지금 극장가의 흥행 구도 자체가 뭔가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정말 영화 흥행이라는 게 갈수록 예측이 힘들어지네요. 자, 이라는 세포라는 영화를 본 저의 감상은 앞에서 충분히 암시를 했지만 참 별로네요. 매우 실망입니다. 이 영화가 한국 극장에 개봉을 안 한 게 영화 완성도가 별로라서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설마 나가노베이 불륜 때문은 아닐 거잖아. 나가노베이가 불륜을 하든 말든 한국 관객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죠. 전혀는 아닌가? 사실 한국에도 일본 연예인들의 팬은 제법 있고 당장 저만 해도 좋아하는 일본 연예인들 많거든요. 특히 일본 가수들은 최근에 내한 공연 많이 하고 큰 공연장도 매진 잘 시키죠. 일본 영화를 극장에 보러 가면 관객 중에서 주연 배우의 팬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남자 배우의 여성 팬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았고, 나가노메이 같은 여배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나가노메이가 불륜으로 날아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진짜 일본 최고의 여배우였고 한국에서도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노메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화는 그다지 추천할 만하지 않습니다. 일단 스타일링이 좀 안 어울려요. 나가노 메이는 뭐 당연히 적혈구 역할로 출연하는데요. 원작 만화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특히 모자 쓰고 빨간색 쇼컷 머리 한 거 나가노 메이의 얼굴에 그다지 어울리는 느낌이 아니네요. 전에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 리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사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스타일링에 따라서 미모 기복이 좀 있는 느낌. 물론 굉장히 예쁜 얼굴이고 이 영화에서도 예쁘긴 해요. 하지만 안 어울리는 느낌은 확실히 있다는 거. 제가 이 영화를 계속 별로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고 있는데 아마 썸네일
문구에서 최근 디즈니 실사화 작품들하고 엮어서 뭐라고 해놨을 거예요. 인어공주, 백설공주 이런 영화들보다 별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 영화에서 제가 특히 실망한 지점이 뭐냐면요, 최근에 재미있게 본 일본 영화들이 꽤 있거든요. 킹덤4도 되게 재밌게 봤고, 신칸센 대폭파도 괜찮았고, 게다가 뛰어난 신인 감독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 영화가 최근에 갈수록 발전하는 게 체감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세포를 딱 보니까 아주 익숙한 그 느낌, 일본 영화 요즘 좀 괜찮은 듯? 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 이런 영화가 딱 나와주네요. 그렇지, 이게 일본 영화지. 특히 실사와 망치기는 일본이 원조다. 일하는 세포는 아주 고질적이고 전통적인 일본 영화의 단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쓸데없이 비장하고 쓸데없이 감정 과잉에 쓸데없이 교훈이 넘치는, 그러면서 엄청 늘어지고 지루한 전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짓거리 잘하는 감독이 사토 신스케, 일본의 고레다 히로카즈나 하마구치 유스케 같은 예술영화 쪽 거장들이 많지만 상업영화 쪽은 사토 신스케가 거의 원톱이에요.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그 특유의 스타일이 일본 영화의 전형적인 단점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등장인물의 목숨이 걸린 비장한 순간에 쓸데없는 감정 과잉과 늘어짐. 그런데 사토 신스케도 최근에 킹덤 시리즈 만드는 거 보면 과잉을 줄이고 절제를 하면서 점점 균형점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일본 영화가 점점 괜찮아진다고 느낀 게 사토 신스케의 작품들이 예전보다 갈수록 나아지는 걸 보고 그렇게 느낀 거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세포는 사토 신스케의 예전 낡아빠진 방식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 영화 감독은 사토 신스케가 아니고 다른 감독입니다. 타케우치 히데키라는 감독이에요. 필모를 보니까 사토 신스케처럼 스케일 큰 대작들을 만들어 온 감독은 아니에요. 대표작이 노다메 칸타빌레, 테르마이 로마이 등등. 그러면 차라리 노다메 칸타빌레, 테르마이 로마이 이런 작품들처럼 개그의 비중을 많이 두고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일하는 세포 원작 만화가 개그의 비중이 크잖아요. 물론 계속 질병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완전히 가벼운 개그 느낌은 아니지만, 세포들이 일하는 몸에 질병이 계속 발생하고 그걸 치열하게 퇴치하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대부분 어떻게든 극복을 하기 때문에 작품의 분위기가 많이 어둡지 않고 개그물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나요. 그러면 감독의 대표작인 노다메 칸타빌레, 테르마이 로마이처럼 전체적으로 개그물 느낌으로 만들었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왜 예전 사토 신스케 멘치로 후반부에 그렇게 쓸데없이 비장하고 감정 과잉인 내용으로 만들었는지. 물론 일본에서는 흥행 대박이 났으니까 일본 관객들이 이런 거 좋아하나봐. 그런 스타일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토 신스케가 그래서 일본의 최고의 감독이 된 거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건 일본 영화의 단점이라고 대부분 인식을 합니다. 사토 신스케가 그런 스타일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게 넷플릭스에서 아리스 인 보더랜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리스 인 보더랜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콘텐츠 중에서 글로벌 흥행이 가장 잘 된 작품이잖아요. 일본 대중이 아니라 글로벌 시청자들 반응으로 피드백이 오니까 그 영향으로 사토 신스케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하는 세포의 감독 타케우치 히데키는 그냥 예전 사토 신스케 스타일로 일본의 대표적인 단점이 가득한 스타일로 이 영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는 진짜 너무 지루하고요. 그나마 전반부는 괜찮아요. 절반은 건졌다.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별로인 경우도 많은데 이 영화는 절반은 건졌어요. 특히 좋았던 거는 영화가 생각보다 너무 대작이더라고요.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수많은 의인화된 세포들이 일하는 인간의 몸 안을 묘사하는 스케일이 제 예상보다 더 대단하더라고요. 볼거리 면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리고 제가 원작 만화를 다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분량에서는 몸 안이 아니라 바깥 세상의 이야기, 그 몸의 주인이 등장해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몸의 주인이 등장해요. 이 선택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좀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캐스팅이 좋아. 엄마가 병으로 죽고 없는 편부 가정에 두 식구가 등장합니다. 아빠는 아베 사다오, 그리고 딸은 아시다 마나. 이 두 사람이 부녀로 나오는 게 되게 반갑죠. 마루모의 규칙, 이 드라마가 2011년에 나왔거든요. 14년 전에 아시다 마나가 진짜 애기였던 시절. 물론 마루모의 규칙에서 두 사람이 부녀는 아니고 죽은 친구의 자식들을 자기가 키우는 남자의 이야기였죠. 그래도 뭐 사실상 아빠 역할 그랬던 두 배우가 14년 뒤에 부녀 역할로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 마나도 훌쩍 자라서 고등학생 역할로 나오고요. 현실에서는 이미 대학생입니다. 아무튼 반가운 두 배우,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몸속 상황이 나오는데 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니까 특히 두 몸의 대조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확 와닿는 거야. 여고생인 딸의 몸속은 엄청 아름다운 동화 같은 풍경이고 중년 아저씨인 아빠의 몸속은 막 뒷골목의 어두운 풍경. 일하는 세포 만화가 스피노프 작품이 여러 개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일하는 세포 블랙, 일하는 세포 레이디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블랙은 진짜 건강관리 개판인 몸속의 이야기이고, 레이디는 여성의 몸 안에 특히 생리, 임신, 출산 같은 여성 신체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영화에서 아빠의 몸속은 스피노프 작품인 블랙
블랙을 실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화에서 혈관이 콜레스테롤로 막혀있고 그런 내용 나오는데 LDL이 콜레스테롤 불법 투기하는 장면은 영화에 나오는 묘사가 더 재밌었어요. 그런데 아빠 직업이 운전기사인데 운전하다가 급동 오는 장면, 제가 만화를 다 본 건 아니지만 만화에서 치질 관련된 내용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급동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이게 영화의 오리지널 내용이라면 이런 건 진짜 잘한 거네요. 이 내용은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 좀 더러울 수도 있는 장면인데 진짜 웃기게 연출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원작에서 엄청 인기 있는 캐릭터인 혈소판 장면도 괜찮았죠. 딸 몸에 찰과상 생겼을 때 나오는 장면, 뭐 혈소판은 괜찮다 어떻다 할 것도 없는 그냥 치트키 수준이니까 이 장면에서 카메라 샷을 많이 받은 배우들은 아마 지금 일본에서 제법 핫한 아역 배우들이겠죠. 이렇게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2시간 정도 영화 분량에서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영화의 전반부에 딸과 아빠의 몸에서 에피소드 한두 개만 보여주고 후반부는 딸이 백혈병에 걸리는 내용에 다 몰빵을 합니다. 엄청 늘어지고 감정 과잉인 방식으로 연출했어요. 고질적인 일본 영화의 단점을 다 때려박은, 특히 예전에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본 영화나 드라마는 너무 교훈에 집착한다 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작품의 원작 만화를 보고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교훈이 뭐냐면 몸 관리 잘해야겠다. 그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훌륭한 교훈이 원작 만화에 있습니다. 그 교훈을 영화에서도 살려주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영화에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 몸 관리 엉망인 아빠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딸한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관리 잘하라는 원작 만화의 교훈이 영화에서는 우리 몸 안의 세포에게 감사하자라는 좀 두루뭉술한 교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대중적인 사업 영화로서 이게 맞는 방향 같기도 해요. 몸 관리 잘하라는 교훈은 관객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몸 관리 엉망인 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삶이 치열하고 힘드니까 그런 교훈조차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는 돼요. 하지만 결국 이 후반부 내용은 정말 늘어지고 지루하다. 아시다 만화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불쌍한 눈물 나는 연기를 보는 건 좋았지만 훨씬 더 재미있고 통통 튀는 작품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지루하고 축축 처지는 분위기가 된 후반부가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전반부는 확실히 괜찮아요. 이 전반부의 재미만으로도 인어공주, 백설공주 얘네들은 그냥 씹어 먹을 정도는 됩니다. 스케일 커서 볼거리도 많고 백혈구 역할로 나온 사토 타케루, 얘는 또 갑자기 히무라 켄신이 되어버리네. 진짜 바람의 검신 같은 액션을 또 보여주네요. 이렇게 액션이라도 보여준 사토 타케루와 달리 나가노 메이는 주인공인데도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아빠 몸속에 있던 또 한 명의 적혈구 주인공 배우가 이타가키 리히토, 이 배우가 나가노 메이보다 더 기억에 남았어요. 그나저나 나가노 메이는 불륜을 왜 해가지고 참 카라타 에리카처럼 언젠가 복귀를 할 테지만 불륜 논란 전에 최고의 여배우 위치로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겠죠. 자업자득이지만 좀 안타깝네요. 네, 만화 원작의 일본 영화 일하는 세포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